회로 이론에서 기류포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브릿지 회로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히스톤이라든지 H 여러 가지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직병렬로 구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기류포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델Y 결선이라고 해서 어떤 삼각형 이렇게 델Y 형태를 등가 회로로 이용해서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먼저 일단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해보면, 일단 여기에서 보통 여기에서 규칙 같은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대변 대각을 이제 좀 많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ABC에 대해서 똑같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회로가 돼 있을 때 이렇게 ABC로 똑같이 회로를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려고는 했지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피스톤 브릿지 형태인데, 이게 1옴이고 나중에 할 겁니다. 1옴이고 여기에 2옴이고 2옴이고 1옴, 이런 형태의 합성점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기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A, B, C를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A, B, C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2옴이고 이게 1옴이고 여기에 새로운 저항을 넣으면, 이때 이거는 직병렬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직병렬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 합성 저항 R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이 Y자 형태로 똑같이 등가 회로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등가 회로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전부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때 이제 규칙을 먼저 적으면, 대변 대각을 생각하면 A를 마주보고 있는 RA라는 저항과 B를 마주보고 있는 RB, C를 마주보고 있는 RC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지점 연결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RA 다시라고 하고 여기를 RB 다시 RC 다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RA 여기에 있는 RA, RB, RC의 형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게 RA 다시와 RB 다시와 RC 다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등가 회로라고 했기 때문에 회로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어도 무조건 전류나 저항에 대한 효과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등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삼각형이니까 A와 B에 대해서 회로를 연결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Y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A, B, C, A, B, C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RA 다시, RB 다시, RC 다시, 여기는 RA, RB, RC 이렇게 형태되는데, 이때 이제 등가 회로라는 게 저항이 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부터 먼저 저항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차 형태로 총 합성 저항이, 이거는 직렬이기 때문에 RC, 이게 병렬 연결을 두 개의 병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R1, R2가 돼 있으면 총 합성 저항 R을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겠습니다. 한 자리에 적으려고 하니까 좀 촘촘하게 적어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항은 이렇게 RA 더하기 RB 분의 RC의 RA 더하기 RB과 형태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Y자로 되어 있는 것하고 저항이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합성 저항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회로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합성 저항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총 합성 저항은 RA-와 RB- 형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AB가 있으면 여기서 좀, 여기는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AC와 조금만 더 내려가겠습니다. AC 형태와 그 다음에 BC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C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AC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밑에 있는 게 RB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A 더하기 RC분의 RB의 RA 더하기 RC. 여기서 간격이 좀 좁아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이렇게 A, B, C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AC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를 해보면 이게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RB와 옆대변 RA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합성 저항은 여기 있는 게 이게 병렬이고 그러니까 이게 직렬이고 이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총 합성 저항은 RB 더하기 RC 더하기 RA 이게 더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RB 곱하기 RC 더하기 RA가 될 것이며 여기에서 Y자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A, B, 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RA 다시 RC 다시 RB 다시 역시 여기에 있는 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역할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게 RA 다시 더하기 RC 다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BC를 하면 마지막 회로가 다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A, B, C 이렇게 돼 있고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는 RA, RC, RB, RA 다시 RB 다시 RC 다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도 합성 저항에 대해서 구하면 RA 더하기 RB 더하기 RC 네. RA 곱하기 RB 더하기 RC는 여기 있는 게 BC니까 RB 다시 더하기 RC 다시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했던 여기는 1번씩과 2번씩, 3번씩이 등가 회로를 맞춰 하면 위에서 보면 이게 보면 좀 규칙성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이 세 개는 전체의 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각각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곱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 세 개의 식을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을 하면 이게 좀 예쁘게 나옵니다. RA 더하기 RB 더하기 RC. 근데 이제는 이게 전부 다 2배가 되면서 RA RB 더하기 RB RC 더하기 RC RA는 2배 RA 다시 더하기 RB 다시 더하기 RC 다시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이때 이거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날리고 여기에서 뭐 1번씩을 한번 넣어볼까요? 1번씩을 넣어보면 이게 1번씩의 RA 다시 RB 다시가 되죠. 이걸 하면 CA 그 다음에 CB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한 개 내릴 수 있습니다. RC 다시는 RA 더하기 RB 더하기 RC 분의 여기에 있는 B 이거 날라가고 그 다음에 CB 이거 날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거를 구했으면 끝나는데 이거는 쉽게 외우는 법 외우기에 대해서 하면 이거는 뭐냐면 세 저항의 합분에 마주보는 저항을 제외한 곱입니다. 이게 이거에 대해서 외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예를 보면 이거의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키르호프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델와이 결선에 대해서 하는데 먼저 두 번째부터 먼저 우리가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이와 같은 회로에 있을 때 직병렬로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만드냐면 ABC를 한번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A, B, C를 만들면 이게 지금 현재 ABC가 있고 좀 띄워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가 2옴, 1옴, 여기가 1옴, 1옴, 2옴짜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바꾸겠다고. 어떻게 바꾸겠냐 라고 하면 아까 했던 대로 A, B, C를 잘 생각해서 쓰고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만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이건 좀 떨어뜨려 놓을 건데 이거 해석하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여기에 2옴이 있고 여기에 1옴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앞에 여기에 얼마의 저항이 들어가느냐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까 RC-는 RA 더하기 RB 더하기 RC분의 RA, RB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분의 자기를 마주하는 돈을 제외한 두 개의 곱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1, 2, 3이니까 여기에서 A가 마주하고 있는 게 이게 R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4분의 4라고 하는 게 1, 2, 3 세 개가 있겠죠. 그걸 제외한 두 개 곱은 4분의 2옴이 되고 B는 B를 마주하고 있는 2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곱이니까 이거는 4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 C를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 1이기 때문에 이게는 4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회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좀 그냥 직선으로 그린 겁니다. 2, 2분의 1, 1,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합성 저항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4, 2, 8, 4분의 9 또는 2분의 3 이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4분의 9 더하기 2분의 3분의 4분의 9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여기 있는 2분의 1을 하면 이게 총 합성 저항이 되는데 이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9, 18, 12분의 8분의 27 그럼 30분의 10분의 10분의 9 10분의 9 이거는 10분의 5 10분의 14 그럼 5분의 7 5분의 7옴이 이거의 총 합성 저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는데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서 역시나 똑같이 나오느냐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델과익 같은 경우에는 이와 똑같이 했는데 보통 문제에서는 전류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1번에서 여기에서 IA, IB, IC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델과익을 써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할 것 같고 이거는 보통 키류 법칙으로 해서 A, B, C를 구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고 하면 맨 밑으로 좀 내려가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1옴 그 다음에 2옴 2옴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때 우리가 기류 보조 두 가지 법칙 중에서 일단은 전하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이거는 접점에서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연에서는 폐고리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폐고리에서 일어나는데 일단은 접점에서 전하량 보존 법칙을 쓰려고 하니까 각 그 접점 내에서는 무조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나가는 전류를 I1 여기에서 I2 그다음 내려가는 I3 그 다음에 옆으로 가고 있는 I4 I5 이 전체 전류를 I 전체 전류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흐르는 회로 자체를 I1, I2, I3를 일본에서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 고리에 의해서 나타내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한 식을 적어보면 이거는 필요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I2고 이거는 I5 더하기 I5 이렇게 될 거고 I1은 I3 더하기 I4 여기까지 일단은 적어놓고 뭐 뒤에도 있겠죠. 여기에 접점도 있고 여기도 접점도 다 있으니까 있는데 먼저 여기에 있는 I4하고 I5에 대해서 이게 좀 티피컬한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두 개가 실제로는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 있지만 이 두 개가 지금은 I2로 같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저항이 이 1옴과 1옴이 대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전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뭐 써보면 결국은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대칭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I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 자체에서 미지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때 폐고리에서 쓰는데 이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폐고리는 원래는 V에 대해서 한 바퀴 다 돌면
시그마 VI가 뭐 0이 된다 이거를 쓰는데 저는 이제 직육회로에서 오메 법칙처럼 많이 좀 씁니다. 그래서 V가 I1 R1 더하기 I2 R2 이것도 해석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건전지에서 뭐 이렇게 건전지에서 전기차를 걸어주면 저항에서 전류 방향으로 전류가 같이 흐르면서 이게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 이런 형태를 더 에너지 소모 형태로 해석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대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을 학교에서는 많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뭐 이 에너지를 이제 구해보자라고 하면 일단은 회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회로를 한 개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1번 회로를 잡고 이렇게 해서 2번 회로를 잡으면 됩니다. 이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V라고 하는 건전지에서 V를 주게 되면 1번 고리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1I1 더하기 2I2가 됩니다. 이때 I4였지만 지금 I2하고 I4가 같다라는 걸 충분히 밑으로 실제로 이렇게 3번으로 가면 결국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리를 쓰면 V는 1에서 밑에 한 개 되어 있기 때문에 2I1 더하기 1I3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에서 I1은 I2 더하기 I3가 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이게 원이 같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은 여기에서 공통으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통으로 공통을 일단은 대입을 합니다. 이게 돌림놀이 안 하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경우를 적어보면 V는 3I2 그다음 더하기 I3 그다음 여기는 V는 I1에서 2I2 더하기 3I3 이렇게 된 상태에서 뺍니다. 빼면 이게 0이 되고 이 안에 I1과 I2에 대한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I2 마이너스 2I3 그러면 I2는 2I3가 되고 I2 2I3를 여기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I1 자체가 3I3가 되고 그때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전체 전류 I는 I1 더하기 I2니까 이거는 얼마가 되냐면 5I3가 되고 이때 우리는 I3는 5분의 I가 된다는 걸 알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에 우리 위에 있는 이 식을 대입하는 건데 임의에 V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I1이 3I3고 여기는 2I3니까 4I3 하면 이게 7I3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끝에 쓰면 5분의 7i가 됩니다. 이게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전체 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게 전체 저항이 되어서 아까 전체 저항은 5분의 7ohm이 되어서 위에 있는 거와 같은 결과값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적절히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대칭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이 결과 델와의 결선을 통해서